지난 10월 말 탑골공원.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앰프며 턴테이블이며 여러 음악 장비들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았다. 아마도 음악을 틀어줄 모양이다. 한번 틀어봐. 여기는 나이 먹어서도 팝송들을 좋아해. 이날 젊은이들이 들고 나온 음악은 테크노. 락큰롤은 시끄러워서 싫고 힙합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기성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졌다. 테크노는 무엇인가? 테크노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것은 테크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일명 레이브 파티가 열리는 테크노 바를 찾는 일이었다. 취재진은 이날 특별히 독일의 유명 테크노 DJ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는 강남의 한 테크노 바를 찾았다. 그래서인지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 중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복장도 가지가지, 머리 모양도 다양했다. 하지만 어쨌든 테크노 바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 입장객들 중엔 20대는 물론 30대 직장인도 여럿 있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요? 네. 소문 듣고 왔죠? 아, 무슨 소문 듣고 오셨어요? 누가 왔다는 소문 듣고. 누가 왔는데요? 누구니? 폴 반다이. 아,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 거죠? 네, 유명하죠. 테크노 바람이 불자 강남의 여러 나이트클럽은 발빠르게 테크노 바로 옷을 갈아입었다. 나이트클럽과 테크노 바는 무엇이 다를까? 20, 30대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테크노 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현란한 조명과 자극적인 기계음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제각각 춤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엔 나이트클럽처럼 테이블이 없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없다. 그 대신 이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서 있었다. 클럽의 한가운데 그것은 테크노 DJ의 자리였다. 테크노 DJ는 그동안 알려진 보통 DJ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단순히 녹음된 레코더를 틀어주는 DJ가 아니다. 전자장비를 늘어놓고 여러 음악을 한데 섞거나 리듬과 비트를 삽입하면서 즉석에서 음악을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이 파티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었다. 보통 2~3시간, 길게는 밤이 새도록 춤을 추는 동안 사람들은 한쪽 벽면에 마련된 음료수대에서 이온 음료나 콜라를 사 마신다. 간혹 맥주나 칵테일을 팔기도 하지만 양주 같은 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오직 춤을 추기 위해 테크노 파티장에 모인 것이다. 가사도 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리듬에 온몸을 내맡기는 테크노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감전돼 있었다. 지금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끝나고 가시는 길. 아니 사진 찍어 놨어요. 네, 안에서 테크노 춤추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뭐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되게 좋아요. 아, 자주 와요? 네, 저 테크노 음악 한 10년 이뤘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메모를 거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테크노 공장이에요? 네, 거의 이렇게 뭐 이런 거 빨고 다니고요. 이렇게 뭐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이런 것도 있고요. 플레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젖꼭지 아니에요 이거? 네, 젖꼭지예요 그냥. 그럼 왜 물고 다니는? 입이 심심해서 거기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춤추고 나오셨어요? 네. 춤추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죠. 그 뭐랄까 테크노 음악이 좀 이렇게 좀 저희 심장박동수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쿵쿵쿵쿵거리는 게 너무 좋아요. 네. 테크노의 매력이 뭔가요? 그거예요. 내 심장 소리하고 같은 거. 어떤 점이 좋냐면 들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테크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몽환적인 기분. 그냥. 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고 싶은 건가요? 현실을? 글쎄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춤을 출 때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추게 되는 것 같아요. 트랜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트랜스 현상이라는 게 춤을 추고 음악을 듣다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테크노가 좋고 음악 자체가 혼자서 몰입하는 음악이에요. 여태까지 뭐 우리나라 뽕짝 뭐 이런 음악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데 그런 음악들은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음악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테크노는 정말 나를 그냥 내 속에 있는 나를 느끼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어서 계속 중독된 것처럼 오는 거죠. 70년대엔 락큰롤이 80년대엔 디스코 바람이 부는가 했더니 90년대로 넘어오자 힙합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지배했다. 그리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7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테크노는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더니 결국 우리 땅에도 상륙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젊은이의 문화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지금 왜 테크노일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한때 유명 락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 테크노 DJ로 변신한 강기영 씨. 그를 만난 곳은 뜻밖에도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였다. 이거 네, 여기 좀 쌓이는 그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 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기,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가운데 테크노 DJ, 테크노 음악가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테크노는 이미 젊은이들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게 하나의 그 관계 맺기 비슷한 형태로 춤추러 가서도 뭐 한 명을 중간에 세우고 뭐 하고 이렇게 집합주의가 있지만 테크노는 완전히 개인으로 가면서 그 개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어떤 공동체,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공동체라는 형태로 가는 그 시대의 춤이라고 봐야 돼. 처음엔 단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속에 테크노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강기영 씨랑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정말 즐겁게 노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놀자였는데 지금 10대들은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거고 실제로 이 공간 이제 그 변화를 수용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은 완전 씨를 말리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악이건 어느 분야건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들자라고 그때부터 음모를 같이 좀 꾸민 편이에요. 이 센터를 소개하는 영상물 또한 테크노 음악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전해진 지 길게 잡아야 3년. 그 사이 젊은이들은 테크노에 깊이 빠져들었고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것은 단지 춤추고 노는 문화만은 아닌 듯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 정도로 위력적인 테크노의 실체가 궁금했다.
취재팀은 테크노에 무엇이 그런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기영 씨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테크노 DJ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펌프 기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테크노 음악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는 레이브 파티를 개최하고 공연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이곳은 공연 기획보다는 테크노 DJ들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레이브 파티가 DJ에 의해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DJ들은 많은 테크노 음악을 듣고 전자장비를 이용해 그것을 자유자재로 응용해 새롭게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로테이션고요. 그 대신 형 뭐? 더 이상 펌프에는 로테이션 없다. 나한테 이렇게 좋은 판은 안 주고 기억이 못하면 이거 뭐야? 너 가져갔어. 이거 다 가져갔어. 이날 강기영 씨는 후배가 가져온 레코드판을 검색 중이었다. 다양한 테크노 음반을 듣고 리듬을 익히는 작업이다. 뭔가 기억이 안 나. 그래 이것도 드라이버.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서로 지금 판을 교환하고 있는. 아니 근데 굳이요 뭐 이렇게 판 구하기도 쉽고요. 그러면 뭐 이럴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이런 환경에 있어서요 너무나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저희들끼리요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거죠. 외국 DJ들은 이런 거 안 하겠죠? 할까? 모르지 또. 친구들끼리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크노 관련 음반은 모두 직수입된 것들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다. DJ들끼리 서로 음반을 교환해보는 것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자구책이었다. 이 테크노 음반 속의 음악들은 모두 실제 연주가 아닌 컴퓨터를 통해 재현한 소리를 이용해서 만든 곡들이다. 로테이션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리듬과 비트만이 강하게 살아있는 이 음반 속의 소리들을 이리저리 섞으면 전혀 새로운 소리가 탄생한다. 이것을 혼합하는 과정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DJ의 영감과 음악적 재능에 의존할 뿐이다. 많은 음악을 듣고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유능한 DJ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 중음하고요. 이거 저음하고 하이하고 섞어가지고 다른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 두 가지. 네. 그러니까 딱 섞었을 때 다른 맛이 나는 거죠. 여기 부드러운 맛하고 이쪽에 되게 강한 그 약간 비트감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가지고 다른 음악처럼 되는 거거든요. 왜 테크노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롭게 보였어요. 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게 좋은 건가요? 새로워서? 꼭 새롭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냥 락이나 힙합에서 그냥 느낄 수 없는 그런 이미지나 스피릿 같은 거를 나름대로 받았기 때문에 좀 무의식 중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테크노 열풍이 가장 먼저 상륙해 크게 번지고 있는 곳 홍익대 입구. 취재팀은 이곳에서도 강경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펌프 기록이 주최한 테크노 파티의 홍보 전단을 돌리고 있었다. 이거 그냥 안내장. 오늘 무슨 안에서 파티가 있나요? 아니요, 뭐 특별한 파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알리려고. 오늘은 프리, 공짜예요, 공짜.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하는 단계, 초보적인 단계였다. 전단을 돌리는 일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일까지 모두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파티장에서 DJ로 서면 그는 달라진다.
파티장을 찾은 모든 이들은 그를 주목한다. 이날의 모든 즐거움이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LP 레코드판을 턴테이블 위에 놓고 긁어대는 일명 스크래칭. 소리를 전자장비 속에 넣고 조합하는 디제잉이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혹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변해갔다. 그것은 마치 농악놀이에서 꽹과리를 치는 상쇄와도 같은 역할이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춤을 추리라 딱 다짐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막 추면 힘드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30분 동안은 워밍업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근데 DJ가 그걸 알아서 그 곡선을 만들어줘요. 처음에부터 막 빠른 걸 틀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워밍업 하듯이 이렇게 슬슬 하다가 절정을 한번 이렇게 탁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곡에 맞춰서 이 몸을 흔들다 보면은 이게 재밌어요. 어딘가를 이렇게 막 여행하는 것 같아요. 파티가 끝난 뒤 펌프 기록의 멤버들은 작은 분식집에 모여 있었다. 30대와 20대가 절반씩 돈이 생기는 일도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열심을 다한 이들은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주말에. 너는 회사에서 자잖아. 여기 다른 일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너도 회사 여기는 저는 광고회사 다녀요. 광고회사는 시니어 아트 디렉터라고나 할까. 예리하게 생겼죠? 얘 오파사. 오파한다고 그랬지? 아니, 컨설팅 하는 친구. 공익도 있어요. 여기 공익 있어요. 야, 공익. 숟갈 좀 쉬어봐. 워낙에 테크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거기다 음악 DJ도 있고 음악 만드는 형도 있고, 다 뭐 기타 되게 계속 이 동네에서 놀면서 친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부터 친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죠. 옛날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접 일로 연관시킨다기보다는 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더 컸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뭐 그런 식인데,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것도 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그 안에서 덜 쌓이게 되고, 또 그리고 뭐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데 그것도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뭔가 재미를 느끼니까 다들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테크노는 젊은 시절 한때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다. 30이 넘어서까지 갖고 싶은 일, 반드시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목표와도 같았다. 테크노 음악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모두 DJ를 지망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0살의 민성기 씨, 사람들은 그를 테크노 뮤지션, 즉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라고 부른다. 민성기 씨는 요즘 틈만 나면 작은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까지 녹음한다.
흔히 테크노 음악은 전자음, 기계음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작곡가는 왜 거리에 나와 사소한 소리들을 녹음하는 것일까? 지금 이거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 음악 테크노 하우스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갈 소리들을 위해서 샘플러에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테이프에다 레코더를에다가 녹음을 해서 지금 뭐 보관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샘플 CD를 사거나 샘플들을 뭐 판에서 얻거나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샘플 소스를 이렇게 찾아두면은 이거는 언제까지나 저만이 쓸 수 있는 저만의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모아서 그걸 음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리들인데 그렇다고 그 소리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에디팅을 하고 또 편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빼서 쓰는 건데 뭐 의도되지 않은 그런 소리들이나 의도되지 않은 효과들을 얻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 또한 그가 크게 관심을 갖는 샘플이다.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기계에서 넣으면은 건반으로 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 받아가면은 제가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이걸 음악에 쓴다.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하긴 여전히 힘들었다. 이제껏 아무도 이것을 음악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까. 흔히 테크노 음악이라고 하면은 전자장비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민성기 씨는 테크노의 기본이 되는 소리는 바로 우리 일상의 소리라고 주장한다. 그가 테크노 음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인간의 생활 속의 소리들이 첨단의 전자장비와 만나 하나의 음악으로 창조되는 그 과정의 매력을 느낀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지난 5년간 네로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모은 뒤 과감하게 일을 정리해버렸다. 저는 언젠가부터 직장 다니는 게 자기의 사적인 시간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건이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직장 생활 동안 번 돈을 모두 악기를 구입하는 데 써버렸다. 당연히 가족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음악이 좋으면 그저 즐기면 그만이지 직장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수집한 소리들은 이제 그의 손에서 테크노 음악으로 바뀐다. 먼저 녹음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소리들을 골라내야 한다. 자, 이런 자동차 소리도 일단 샘플러에다 샘플링을 시킨 다음에 필터 가지고 조절을 해보고 끊는 위치에 따라서도 조절을 해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많은 다른 소리를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전자장비 속에 입력된 소리들은 여러 가지 상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전자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입혀보았다. 다음은 필터를 돌려 소리의 느낌을 조절하는 단계. 소리를 어디에서 끊어주는가도 반복을 생명을 하는 테크노 음악에서 중요한 동작이다. 이렇게 구성된 소리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에는 다양한 박자, 비트를 혼합해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단계를 밟는다. 쇠치는 소리하고 지금 셔터 소리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게 될 이 벌 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합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디사이저에서 제공하는 소리들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하고 길이 음색하고 피치를 맞춰서 하나의 루프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드럼을 더 씌우는 거예요.
하나의 테크노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음악에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 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너무 이거 그러니까 자본만 들어가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은 너무 이건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얼빠진 거 같은 거 그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싸게도 그러니까 자본을 적게 들이고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아닐까. 테크노 음악은 이제 여러 장르로 번져나가고 있다.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서민규 씨. 연락도 없이 갑자기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신랄한 우리 집에 살림살이 이쪽 집에서 25평 아파트 거실을 아들에게 내주면서 집은 아예 서민규 씨의 작업실이 돼버렸다. 이 장비들의 가격을 모두 합하면 1억 원대. 그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년에 걸쳐 이것을 모았다. 하나, 둘, 셋, 넷. 그만큼 노력한 대가로 요즘 그는 연극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테크노 음악을 작곡 중이었다. 이번에 맡은 것은 영화로 화제가 됐던 거짓말. 그냥 아무 말이야. 예. 아무 말. 예. 나야 와이. 잘 도착했어? 오늘 무척 행복했어. 방금 집 앞에서 이런 식이에요. 예, 아주 좋거든요. 이날 배우들을 집에 초대한 것은 연극 대사에서 음악 샘플을 얻고 싶어서였다. 도착했어? 오늘 무척 행복했어. 중요한 것은 대사 내용이 아니다. 그는 배우의 음색과 대사의 고저 장단이 잘 된 것으로 골라 컴퓨터에 입력했다. 아, 그걸 내가 꼭 가야 돼? 응. 크리스마스 이전에. 같은 대사라도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때로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 잘 됐어요. 두 번째 게 나은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걸로 그러면 체크를 해둘게요. 배우들의 대사를 토대로 한 소절 한 소절 음악이 만들어져 갔다. 테크노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연극 분위기를 이끌어주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밤에 가끔 헤드폰을 벗고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다가 저도 예상치 못했던 소리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저는 기쁘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뭐 부모님이나 그런 동생한테는 또 다르게 비춰지더라고요. 글쎄 저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때로는 뭐 경쾌한 감도 들고 또 때로는 또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요즘 뭐 젊은이들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저런 걸 좋아하니까요. 저도 엄마 된 입장으로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문화를 앞서가려는 사람들에겐 그만큼 고충이 따르기 마련이다. 서민규 씨와 그의 가족들 역시 그랬다. 그는 방음 장치가 잘 돼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 밤새도록 소리를 요리하고 있었다. (11월) 초 개막일이 가까우자 연극과 음악을 함께 맞춰보는 리허설 날짜가 잡혔다. 음악의 분위기와 연극이 잘 어울리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다. 테크노 음악이 연극의 배경으로 쓰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차가운 금속성의 리듬과 비트가 연극의 분위기를 잘 맞춰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뭐 테마 자체는 무겁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하려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테크노의 그 빠른 리듬, 비트 이런 것들이 영국의 연극적인 어떤 그 리듬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면서도 그 사이에 그냥 가벼운 덧없는 가벼움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그 무거운 주제 의식이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노 리듬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됐고. 왔어? 아 여긴 K. 그리고 여긴 Y.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런 테크노 음악이 이런 다른 장르에서 오히려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게 저는 뿌듯하고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듯 테크노는 서서히 다른 장르와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에선 이미 여러 편의 영화에 삽입됐다. 그런데 국내에선 테크노 음악과 가요가 만나면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테크노는 곧 도리도리 춤이란 등식이 서버린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테크노 음악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글쎄 요즘에 테크노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두 가지는 이제 그 특정한 춤 형태고요. 도리도리 춤이라는 형태겠고요. 그 다음에 몇몇 CF 광고, 로버트 같은 어떤 그런 동작을 하는 어떤 여자 탤런트의 어떤 동작, 몇몇 그 인기 가수들이 가지고 온 그런 복장이나 스타일이나 어떤 그 복장 스타일이나 어떤 그 특정한 사운드 그런 것들까지 테크노라고 하는데 너무 좀 협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클럽의 하위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미 실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진 가능성들을 좀 끌어올리는 일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크노는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대중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즐기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취재팀은 몇몇 테크노 음악가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다. 가요를 통해서만 테크노를 접해보던 일반인들에게 리듬과 비트만으로 이루어진 진짜 테크노를 들려줘보자는 것이다. 정통 테크노 음악을 만들겠다는 민성기 씨 얼굴도 보였다. 서민규, 강기영 씨도 참여한 이 공연은 컴퓨터 통신에서 만난 테크노 음악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야, 너 신매물을 안 했어? 했는데요. 이럴 때는 확인을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오늘 공연이요. 매니아들을 위한 공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보여지는 공연이잖아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들을 위한. 과연 테크노가 대중을 위한 음악인가? 그거는 저도 지금 이제 몸을 던져봐야 아는 일이니까. 예, 당연히 긴장이 되고. 음악이 시작됐다. 이제껏 우리가 들어왔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음악이 흘러나왔다. 둘러선 사람들에게선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끄럽다고 항의하거나 피해 지나가는 시민들도 없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10여 분이 지나도록 음악만을 듣고 서 있었다. (30여 분이) 지나자 2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춤을 추는 이들이 생겨났다. 손으로 작은 몸짓으로 박자를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 테크노 댄스에는 형식이 없다. 스텝도 없다. 마음대로 추는 춤이 테크노 댄스다.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다 보면 거기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거리의 공연에서 가장 즐거웠던 사람은 어린이들이었다.
사회적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어린이들이야말로 테크노를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룹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춤, 이것이 테크노의 기본이다. 춤이 재밌고요. 그리고 음악도 재밌고, 그리고 내 동생이랑 그리고 나랑 그리고 춤 많이 췄어요. 그리고 어떤 누나들도 췄고요. 우리 많이들 췄어요. 저 신세대 맛으로 또 남한 사람들이 또 이게 소리 들려주니까 굉장히 즐거운 그런 마음이 또 들고 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저도 흔들고 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스스로 못 살 뿐이지 좋아는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할 때 테크노를 알리는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였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은 뭐 저희 동네 어디를 가든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테크노 아줌마 아저씨들이 테크노만을 써요. 그때 너무너무 반갑죠. 근데 그 사람들이 테크노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제 그거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음악 뮤지션들이 이제 테크노가 지금 이제 어떤 던져진 숙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붐이 이제 많은 공연을 해야죠. 음악을 들려주고 음반을 만들어내고. 공연이 2시간 정도 계속되자 아주 익숙한 솜씨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다. 춤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듯 그들은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냥 테크노 안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테크노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나요? 그 안에서는 뭔지 모를 매력 같은 게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근데 테크노를 통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나요? 글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테크노가 없으면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명은 그거 만약에 테크노가 없어지고 테크노 클럽이 없어지면 정말 못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 알 수 없는 무아지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테크노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날 같은 장소, 건물 안에서는 매니아들을 위한 테크노 파티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거리의 시민들과는 달리 매니아들을 위한 테크노 파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들이 말하는 몽환적인 상태, 일명 트랜스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떤 모습들인지 사실 걱정스럽기도 했다. 이날 테크노 파티의 DJ는 강기영 씨. 그와 펌프 기록의 멤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테크노 보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였다.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매니아들에게 음악은 더 이상 사회에 대한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을 필요도 없고 간절한 사랑을 호소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타인을 간섭하지 않고 또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춤을 통해 자신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혼자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출 것이지 왜 공개적인 장소로 나오는 것일까? 이들은 테크노 파티장 안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들만의 정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은 분명히 있어요. 뭐 사랑, 평화, 그다음에 뭐 존중, 그다음에 결속, 뭐 이런 정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 서로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파티 형식의 모임에 그렇게 같은 뜻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거를 같이 확인하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있구나,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일체감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것은 마치 샐러드 보울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된다. 제각각인 야채와 과일에 드레싱을 붓는 순간 샐러드는 하나의 훌륭한 음식으로 변모한다. 테크노 파티에 모여 춤을 추는 개인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자유와 존경, 화합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체감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는 기성세대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취재진은 파티장에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 놀고 올 거야, 너? 갈까? 언니 어디 갈 거야? 이따 하면 안 돼요? 나도 혼자 갈게, 혼자. 혼자 갈게. 기존의 젊은이 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 테크노를 이해하는 일이 아버지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보다 되게 자유스럽고요. 옷 같은 거에도 구제받지 않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출 수 있는 거. 부모님이 젊었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부모님일 때는 그때도 뭐 나팔바지 입고 그런 거 싫어하신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거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니까 그런 거 그냥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노는 것도 좋지만은 놀 때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확실히 놀더라도 학교 생활이랄지 사회 생활에 삐뚤어지지 않고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빠져 당연히 해야 할 생활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국적불명의 현란하고 자극적인 의상이 등장하고 요란한 음악에 맞춰 밤새도록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런 걱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나 외국의 젊은이들이 테크노 파티를 위해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은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가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서 원래 좀 이렇게 약물 문화가 있어 왔다고 들었고요. 왜 약물이 필요하느냐? 음악만 들어도 충분히 그런 자기 도취가 맛볼 수 있다. 이런 말 한 걸로 봐서 그런 위험성이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크노 음악이 80년대 근데 한 후반부터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지 클럽만이 아니라 지하의 클럽만이 아니라 이제 지상의 어떤 넓은 야외에서도 이제 그런 댄스 파티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뭐 약간은 이제 건전한 문화로 청년 문화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베를린이나 어떤 그 파리나 어떤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큰 도시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퍼레이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140만 명의 젊은이가 참여한 러브 퍼레이드를 개최해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은밀한 클럽에서 진행되는 테크노 파티를 야외 공원으로 끌어낸 것이다. 어른들이 건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제시한 경우였다. 테크노를 건전하게 즐기는 방법. 그것은 파티를 이끄는 테크노 음악가들에게도 고민거리였다. 테크노가 이 시대 최고의 문화라고 여기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털어버리고 싶어 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만들려면 사실 그것이 선행 과제이기도 했다. 할 수 있는 국내 안에서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근데 어저께 당장 풀반다에 가서 봤겠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음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명세가 아무래도 힘을 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뭐 우리 생각 갖고 취지를 갖고 나간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좀 약간 좀 노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말 안만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짜 희정이도 얘기하고 뭐 다들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 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마땅한 놀이문화를 갖지 못한 30대, 아니 그 이상의 세대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테크노라면 충분히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문양을 유지시키자고 낑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안 되거든? 그러면 차라리 아예 빼는 게 더 좋아. 지금의 30대는 그때 30대하고 다른데 과거의 30대가 그런 어떤 약간 근엄하면서 좀 점잖아야 되고 뭔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정신 차렸다, 이런 철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정작 저희는 바뀌었는데도 놀만한 적당한 놀이문화가 없었던 거죠. 사실 젊은이들 전체 통틀어서 새롭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라고 봤을 때는 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빨리 좀 제대로 된 좀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란 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게 잡혀주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지금 이 작은 클럽이란 공간, 음악이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간들 교감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문화로, 놀이문화로 정착됨으로써 젊은이들이 그거를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은 앞으로 걔네가 자라서 뭘 하더라도 좀 더 발전적인 그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계기는 되게 좋고, 이 계기가 좀 좋은 쪽으로 해서 계속 더 힘을 받아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테크노를 젊은이들이 한때 즐기고 많은 음악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이들의 노력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테크노와의 만남을 추선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 지금 광고하는 게 인매거진하고 인매거진이 90만 원씩 들어요. 국악단 단원이자 20여 년간 전통 악기인 북을 다뤄온 서한우 씨. 그는 이날 사물놀이 공연장이 아닌 테크노 파티장을 향하고 있었다. 리듬과 비트로 이루어진 테크노 음악은 그 구성에서 우리의 전통 음악 북장단과 아주 비슷하다. 북과 꽹과리로 이루어지는 사물놀이 역시 멜로디나 가사가 아닌 리듬과 비트로 흥을 돋구기 때문이다. 사물놀이와 테크노 음악의 공통점을 찾는 과정은 그에게도 충분히 관심 있는 실험이었다. Traditional Korean music plus some house music has made a fusion. 젊은이들은 이 공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한우 씨의 연주가 무르익어 가자 장내 분위기도 고조됐다. 기성세대의 전유물점으로 치부해버리던 북장단에 맞춰 테크노 춤을 출 수 있으리라고는 쉽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들은 고성능의 전자장비를 통해 만들어진 음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음악들이 그렇듯이 테크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음악이 아니다.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일 또한 우리 어른들이 즐겨하던 놀이문화였다. 이날의 실험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테크노 음악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떤 그 리듬 피치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우리 북하고 같이 접목에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르게 이 대중들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르가 되지 않은가. 우리 문화도 이렇게 참 색다르고 멋있는 음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외국 음악만 이렇게 고집을 해왔는가 라는 그런 장르를 또 한편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서한호 씨 공연 소식에 자신감을 얻은 펌프기록 식구들은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테크노 음악이 우리의 전통 장단과 닮아 있다면 기성세대, 즉 어른들도 이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날의 실험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들은 야외에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앰프며 턴테이블 몇 장의 레코드판을 갖고 거리로 나섰다. 할아버지들에게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곳, 원한다면 춤도 출 수 있는 곳, 이들이 찾은 곳은 탑골공원이다. 이날 공원엔 줄잡아 200여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 강기영 씨가 장비를 설치하자 한가롭던 할아버지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이곳에 집중됐다. 한번 들어봐. 여기는 나이 먹어서도 팝송들을 좋아해. 되게 빨라요, 노래가 막. 그러고. 이 할아버지들이 10대, 20대일 때 그때 가장 최신의 음악은 팝송이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걸쭉한 막걸리에 미녀 한 자락을 부르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던 것이 이분들의 누리문화였을 것이다. 드디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생소한 음악 앞에 할아버지들은 움직임이 없었다. 다들 호기심 반, 기대감 반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대체 이 음악은 무엇이란 말인가? (30여 분을) 조용히 음악만 듣던 무리 속에서 드디어 춤을 추는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춤을 추진 않아도 손으로 발로 박자를 맞추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테크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할아버지들은 점점 늘어났다. 몸짓은 분명 젊은이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지만 이들도 테크노를 즐길 수 있으면 분명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 중 춤을 추는 경우는 몇몇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에게 이것은 낯선 음악이었다. 신이 난다고 그럴까? 뭐라 그러나? 아, 신이 나세요?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세요? 찢고 이런 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음악 들으니까 막 흥이 나세요? 그럼 음악만 하면 춤춰 내가. 이게 무슨 음악인지는 아세요? 몰라. 아,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 좋아하는 테크노라는 거거든요. 테크노.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아주 재밌다. 재밌어요. 신바란다고. 신바란다고? 그래. 나는 고쟁이 나간 거 저런 줄 알았네. 그게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 노래를 해. 노래가 가르쳐 나와야지. 우와, 저게 들으시니까. 나 반주도 저런 반주 내가 처음 들었어.
뚜룩뚜룩뚜룩 뭐 긁는 소리가 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 들으시니까 듣기 싫구만 그래. 경기 미녀, 창구 다리 같은 거, 한국 미녀 저리 와서 틀어주면은 여기가 확 차갖고 춤추고 말이야. 춤다 추는 다들 좋아한다고. 그런데 저거 돼가지고서는 사람 어디 붙기나요? 그 테크노 빠르고 욕 말이지 먹어. 저거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시대는 괜찮은데 우리 시대는 안 되잖아요 그게. 테스트를 하더라도 뭐 눈물 젖은 도망간 같은 거라든가 뭐 버눈물 같은 거 흐른다든가. 이제 늙었으니까 우리가 어디 산에 같은 데 가면 청춘을 돌리다가 이러는 거 있잖아.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런 음악이 나오면 좋죠. 근데 여기는 애들은 안 오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그 말은 빼야 돼. 리듬이 이런 정도는 되냐. 리듬이 이런 정도는 리듬이 이런 정도만 되면 돼. 결국 몇몇 할아버지들은 녹음기를 들고 와 트로트 가요를 틀어주기까지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아무리 장단이 비슷해도 기성세대가 테크노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미 어떤 그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갖고 계신 거죠. 그건 결국 젊은 애들이 테크노를 좋아하는 거나 이런 할아버지 이 세대 이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뭐 그 뽕짝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거는 결국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거다. 어느 시대건 하나의 문화가 사회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어른들의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는 분명 다르게 존재했고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 테크노는 분명 젊은이들의 문화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때 테크노는 은밀한 클럽에서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